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좀 왜 벌어졌을지 참 이제 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일단 어떻게 이 할머니와 손자가 숨졌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공태현 기자가 전한 걸 보니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 부검을 하면 어떻게 좀 숨졌는지 이런 원인을 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검을 통해 가지고는 언제 정확하게 사망을 했고 사망 원인이 뭔지를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타살의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은 정확한 원인은 부검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사망 시점이 언제인지를 파악해야지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 집을 드나들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연락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거를 특정하고 그 용의자 범위를 이렇게 한정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부검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게 2달 전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예.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전례에 비춰보면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거라고 시간이 봅니다. 좀 걸릴 수 있군요. 네, 교수님 그런데 네. 경찰은 지금 보니까 이게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는데 그 네.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일단 침입할 때 예를 들면 문을 부신다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 그래요?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경찰이 볼 때는 이거는 면식범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누가 문을 열어줬든지 아니면 본인이 열쇠를 갖고 있든지 번호를 알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뭐 문에 어떤 훼손이 없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현재로서 경찰이 그러니까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사람은 지금 숨진 아이 있지 않습니까? 12살 먹은 아이의 아버지를 지금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분이 그 일단 연락이 안 되고요. 경찰이 최근에 이제 연락을 끊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숙모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 학생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게 숙모가 경찰에 연락을 했었는데 이 숙모가 처음에 연락을 받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아들의 행방이나 아들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래서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이제 이 숨진 아이의 어머니와는 이혼을 했고 혼자 밖에 살고 있는 이 아버지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이것도 오랫동안 이렇게 2달이나 장롱 안에 비닐에 쌓여서 시신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도 사실 외부의 침입이라면 이렇게 완전히 시신을 포장해서 장롱 안에 집어넣을까지 이렇게 침착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외부의 침입보다는 면식범이나 아니면 집안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더 무게를 두고 네네.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게 지금 유력 용의자로 경찰이 쫓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실제 뭐 범인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이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조사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게 그 온라인 수업에 이 학생이 계속 출석을 안 하니까 예. 선생님이 숙모한테 연락을 했고 숙모가 이 아이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제대로 된 대답이 안 나오니까는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는데 계속 또 여기도 연락이 안 되니까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게 밝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처음에 분명히 선생님은 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취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숙모가 아니라 더 가까운 사람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었는지 그 당시에 이거 아이에 대한 뭐 살인에 가담을 한 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사망한 시간이 거의 2달 전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2달 동안 이 아버지는 이 집에 한 번도 드나든 적이 없었는지 사후에라도 발견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던 중에 지금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된 건데 2달이나 이렇게 시신이 방치돼 있었던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좀 위험한 아이들을 좀 관리하는 게 좀 사각지대에 놓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물론 밝혀지긴 했어요.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는데 학생이 계속 이제 로그인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왜 이 학생이 출석을 안 하죠? 온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동작구 공무원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왜 동작구에 살고 있었거든요. 동작구 공무원에 연락을 했고 이 공무원이 누구한테 연락을 했냐면 아버지한테 연락이 안 돼서 결국 숙모에게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숙모가 아버지한테 연락했는데 아버지는 여기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된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늦게 개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학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일단 늘어졌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실제 학생들을 만나는 개학이 됐으면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 조금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며칠 늦게 들어와도 뭐 기계적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의 연결의 이상이 있어서 못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계약을 실체했다고 하면 아이가 직접 학교에 출석 안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코로나19의 사태가 결국 이제 조금 더 빨리 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늦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